지금 유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없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나토 30개국 대사들의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평소 외교관리상 이런 규모의 방문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각국 대사는 나토 본부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외교관으로 모든 정치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단순한 정책 협의가 아니라 현장 답사,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나토 북대서양 이사회 소속 30개국 대사 전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작된 K9 자주포는 성능, 합리적 가격, 빠른 납기 능력 덕분에 이미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토 국가는 6개국, 전체 도입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날 대사들은 앞으로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나라의 입장에서 한화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생산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뿐 아니라 천무 다연장 로켓, 드론, 위성기술, 무인지상 차량까지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를 선보이며 이 자리를 한화 나토 상주 대표 전략 대화라고 명명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판교에 위치한 HD 현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나토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함정 건조 능력과 해상 무인 선박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대사들이 한국 무기 제조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전쟁과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 의존을 넘어서 스스로 전쟁을 지휘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나토 국가들이 돕지 않는다고 탈퇴를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유럽은 냉전 이후 70년 넘게 의존해온 미국 군사력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한국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나토 30개국 대사가 찾아온 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다연장 로켓 천무 인도를 위한 현지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계약 체결 이후 약 2달 만에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도입 당시 노르웨이는 한국산 천무를 북극권 안보를 지키는 결정적 한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7일부터 9일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현지에서 주요 방산 파트너사들과 천무 국리 시스템 인도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까지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최근 또 한 번의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는 에스토니아가 5억 8,900만 달러 규모의 보병 전투 차량 교체 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자금을 드론과 방공 시스템 강화에 투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에스토니아는 신형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 나토 동맹국과 스웨덴에서 심량의 장갑차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보고 계획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대신 드론 방어 시스템에 투자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올해 에스토니아 기업 프랑켄부르크 테크놀로지스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지상 플랫폼용 드론 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즉, 에스토니아도 한화와 손을 잡은 셈입니다. 이번 나토 30개국 대사들의 방문 직전에 폴란드 총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중동발 위기 속 공급망 안정화와 방산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폴란드가 이를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무기 시장에서 3% 점유율로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폴란드는 한국 전체 무기 수출량의 58%를 차지하며 방산 협력 규모가 44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등을 도입하며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전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글로벌 매체 인더 퍼시픽 리포트는 한국과 폴란드의 합의가 세계 군사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바르샤바 협정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공동 생산, 기술 이전, 훈련 등 방산산업 파트너십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동 생산은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을 유럽 방위 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최근 스페인도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끝까지 자국산 아처 자주포를 고집하던 스웨덴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유럽 내
한국 방산의 전초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K방산은 나토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유럽 현지에서 생산 정비가 가능한 주력 체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북유럽 국가들의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서 K방산은 점점 유럽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나토는 조용하지만 혁명적으로 지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토 핵심 사령부는 미국 장성들이 독점했지만 이를 유럽이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장성이 지휘하던 노퍽 합동군 사령부를 영국 제독이 인수했고 나폴리 사령부와 브룬숨 사령부도 독일과 폴란드가 교대로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CPA는 이를 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 보직 교체가 아니라 독자적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더라도 스스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움직임이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 스타머 총리가 4월 17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미국 주도 군사 작전과 일정 부분 선을 긋고 독자적 방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재 유럽은 방대한 양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가면서 재래식 탄약과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신속히 조달할 수 있는 공급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유럽 측 판단입니다. 유럽의 방위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독자 군사력 구축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유럽의 전략적 방향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군사 전문 채널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나토 2위 무기 공급국이 되었는지를 소개하며 한국이 유럽과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조용히 나토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국가 네티즌들은 한국 방산 산업의 핵심 강점으로 고도로 현지화된 공급망을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와 현대로템 같은 주요 업체들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부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한국의 제조 기반 시설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인력과 대량 생산 능력의 결합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며 첨단 장비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은 이내 맷집부터 초대형 LNG선까지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70년간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군수품 제조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빠른 납기 능력을 자랑하는 제조 강국이며 첨단 전자산업과 성숙한 중공업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제조업 자동화를 추진했고 이는 생산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성공을 거둘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토 국가 네티즌들도 왜 한국이 필요한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이며 그의 무패 전적은 오늘날까지도 비견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석과 소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